AI 칩의 대략적인 구조인데 이거 뭐 기술적으로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HBM을 받아서 이 TSMC 같은 이 패키징 업체한테 주면은 이 TSMC 같은 패키징 업체에서 GPU랑 HBM이랑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걸 다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구조인데, 삼성전자 뭘 할 수 있냐면 HBM3도 만들고 요 전체적인 패키징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일본에 EBDN을 썼는데, 자, 삼성전자가 하면은 삼성전기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기판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전체에 다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특히 삼성전자의 HBM3 납품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HBM3만 딸랑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뭘 할 수 있냐? 파운드리 공정이 있죠. 파운드리 공정이 있어가지고, 자,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그래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걸 뭐냐면은, 자, 이게 AI 칩의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AI 칩의 대략적인 구조인데 이거 뭐 기술적으로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뭐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GPU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닉스에서 이제 HBM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D램을 여러 개 아파트처럼 쌓아 올린 겁니다. 그 HBM을 받아서 이 TSMC 같은 이 패키징 업체한테 주면은, 이 TSMC 같은 패키징 업체에서 GPU랑 HBM이랑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걸 다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구조인데, 삼성전자는 뭘 할 수 있냐? 삼성전자는 뭘 할 수 있냐면 HBM3도 만들고 요 전체적인 패키징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이 전체적인 게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일본에 EBDN을 썼는데, 자, 삼성전자가 하면은 삼성전기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기판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전체에 다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HBM3를 하고 이 패키징도 같이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반도체 소부장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한 두어 달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한 뭐가 뭘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까지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이 오사드 업체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사드 업체들이.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제 HBM 쪽만 움직였죠. 근데 자, 삼성전자가 HBM을 하게 되면은 이 패키징 가게 하게 되면서,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사드 업체들, 두산 테스나도 자, 이렇게 박스권으로 뚫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오삿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미컨덕터를, 이 반도체를 아웃소싱 해가지고 어셈블, 조립하고 테스트, 이 테스트를 제가 써놨는데 이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가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대장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되겠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기존의 대장이었는데, 이 한미 반도체는 요 HBM에 요 D램, 요 쌓아 올리는 걸 TSV, Through Silicon Via라 그래가지고 요 TC 본딩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뚫는 그런 장비인데요. 또 뭐다? 금요일날 또 한미 반도체가 공시를 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거의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는데, 첫 번째 HBM 장비 듀얼 TC 본더 400억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다. 첫 번째로 사실
첫 번째로 공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주주가 또 샀어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조정받은 것도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공이 넘어간다 그러면 약간 순위는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도 안 빠졌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 쪽에 조금 치우친 업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장은 대장인데 기존에 1등이었다 그러면 우선순위 약간 밀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HBM 쪽으로 이제 다이싱이나 레이저 그루빙,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직 일본 업체라든가 뭐 유럽 업체들 그쪽이 하는데 이제 이오테크닉스 기대감이 확 생긴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또 신고가를 또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삿에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검사, 테스팅이 중요하면 테스팅이 중요해서 기존의 대장은 뭐다? ISC였다. 이제 하이닉스에서 인수를 했었죠. 하이닉스에 인수를 해서 기존에 셌는데 삼성전자로 넘어가면은 요것도 이제 마이너스를 좀 냈어요. 우선순위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TFE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빠져요. 최근에 이제 캐파 확장도 했고 어찌됐든 간에 이쪽은 삼성전자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존의 인텍플렉스는 뭐 계속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TSMC 쪽으로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HBM 관련주들이 이 8월 달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쌍바닥을 거기다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재차 상승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일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색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전공정 장비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근데 뭐다? 이 삼성전자가 이 어드밴스 패키징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뭐다? 이 D램과 낸드까지 업황을 회복시킨다. 그러면은 전공정 장비 쪽도 이제는 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장은 뭐 HPSP였고요. 자, 비슷하죠. 8월달에 조정받고 요 쌍바닥 찍고 반등.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 매출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튀어 올랐죠. 일단 금요일날. 자, 이렇게 전공정 장비 쪽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조정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냐면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그 진공 펌프 쪽을 하는데 여기 이제 태양광 쪽이 그렇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이래저래 이렇게 이제 기관들 매수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HBM 관련주들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PSK 홀딩스와 STI 비슷하죠. 자, 8월부터 조정을 받고 쌍바닥을 찍고 반등. 여기도 쌍바닥 찍고 반등. 그 다음에 제우스는 이제 세정 쪽이라 그랬죠. 세정 쪽인데 이거는 좀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또 이제 그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레인보우가 상한가를 치면서 갔는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반도체 공정에 투입을 하라.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어찌됐든 또 이달에 공모를 하고 다음 달에 수혜 측을 하고 다음 달에 상장을 하니까. 근데 이 제우스는 뭐다? 자, 로봇도 합니다. 로봇도. 즉 HBM과 로봇에 같이 수혜를 받아요. 그리고 주가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코
이 미코 같은 회사는 뭐냐면은 펄스 히터라고 그 리플로우 장비에 그 열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미코 같은 경우도 일단 HBM 쪽으로 수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판. 자, 이수페타시스는 뭐냐면 요 제일 밑에 기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삼성전자 이슈에서는 약간 좀 멀어져 있지만은 뭐 이수페타시스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을 하게 되면 뭐다?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뭐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기라든가 이 대덕전자가 자,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덕전자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심텍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HBM 쪽보다는 거의 메모리 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다른 회사들은 거의 전고점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자, 심텍 같은 경우 반등이 약했죠. 근데 뭐라 그랬죠? 낸드와 디램의 업황이 턴어라운드다 그러면은 이 심텍 쪽도 전고점을 뚫으면서 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기존에 이제 AMD 쪽에서도 이제 패키징까지 턴키를 하죠. 턴키 베이스로 수주를 받았다 그러고 엔비디아에 이렇게 수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업체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장비 쪽이 이제 화끈하고 수익률도 좋은데 나는 좀 변동성이 싫다. 그러면은 이제 부품 쪽도 보셔도 되는 게,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장비의 소모성 부품이죠.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 KNJ나 월덱스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순정 부품 말고 그 모비스에서 나오는 순정 부품 말고 나중에 이 애프터마켓 그 부품이 더 싸니까 그게 많이 쓰이죠. 이 KNJ가 월덱스가 이 애프터마켓의 부품을 상당히 잘 하고요. 2분기 실적도 좋았고 캐파 증설도 계속적으로 예정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화끈한 거 싫고 꾸준한 게 좋다 그러면은 이 KNJ나 월덱스 같은 경우는 자, 2분기 실적이 다 망가졌는데 얘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ARM이라 그러죠. ARM. 이 반도체 아키텍처 설계, 이 전 세계 이제 90%의 아키텍처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도 이제 9월달에 수요 예측을 하고 10월달에 상장을 합니다. 지금 뭐다? 그러면 이제 설계라든가 디자인 하우스 이 업체들도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디자인 하우스는 이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 이 두 개 업체고요. 이 설계 쪽은 이 오픈에치테크와 칩셋미디어 쪽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 하우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여기도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고, AD 테크 또 이제 반등을 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반도체 쪽은 요거를 일단 유튜브로 올라오면은 뭐 사진을 찍으시든 뭐 적으시든 해서 요거를 좀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라. 자, 사실 이제 9월 달에는 자, 삼성전자가 거의 한 석 달을 쉬고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내면은 뭐가 달라지냐? 어떻게 안 좋게 보면은 다른 섹터들한테는 안 좋죠. 다른 섹터들의 수급을 더 빨아먹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관이 계속 팔았어요. 계속 몇 달 동안. 이 차트를 보더라도 기관은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추종하려면은 삼성전자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 삼성전자가 6%가 올랐는데 시장이 0.29% 올랐다. 즉 다른 종목들이 다 자기 난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9월 달은 내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일단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매도를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좀 늦춰서 매도를 하면 될 거고, 자, 매수를 함에 있어서 없다 그러면 좀 사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뭐 차트라든가 수급 보면서 이렇게 빨간색 친 업체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좀 잡으시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어찌됐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에 거의 답니다. 이 반도체 쪽을 집중을 하자. 왜 반도체가 좋아지냐? 삼성전자가 HBM3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D램과 낸드 쪽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삼성전자는 딸랑 HBM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TSMC처럼 이런 패키징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 삼성전자 이 밸류 체인들이 다 수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기대감이었지만 이제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 때문에 기존에 좋았던 업체들이 다 주가 좀 많이 빠질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골라야 될 건데, 근데 일단은 요거는 좀 주의를 하세요. 이게 우리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요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 26일 날 요날 오후 2시부터 갑자기 이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주가가 2차 전지가 그다음부터 꺾였죠. 자, 8월 달에 좋았던 업체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비만 당뇨 쪽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해외 쪽에서 이제 위고비라든가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라는 이제 비만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당뇨까지 효험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거의 루이비통을 좀 넘는다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마운자로라 그래서 일라이릴리에서 자, 비만약이 당뇨까지 효과가 미친다 그래서 자, 해외 증시가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뭐가 좋았다? 펩트론. 자, 10,000원에서 거의 4배까지 올랐죠. 이 펩트론 같은 경우 이제 그 당뇨나 이 비만 쪽에서 이제 지속 성장 그런 기술이 좀 갖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 만드는 거를 뭐 주 2, 3회로 늘린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도 약간 좀 기스가 좀 난 것 같은 게 목요일 날 여기도 2시에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누가 던졌어. 자, 46,900원에서 이렇게.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 이것도 펩트론과 비슷한 업체였죠. 여기도 2시 이후에 목요일 날 2시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센스. 자,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2시 이후에 목요일날 급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런 그 8월 달에 강했던 업체들이 좀 기스는 좀 나고 있다 라고. 그 다음에 또 뷰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뷰노 같은 경우도 의료 AI 2등 업체였는데 자, 루닛이라든가 그런 걸 치고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다가 좀 어찌됐든 요런 업체들은 뭐 조정을 받으면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를 좀 하시라 거예요. 여기도 목요일날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반도체가 또 수급이 쏠리면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빠질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골라야 될 거고, 종목으로 몇 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그 중국 소비주들을 제가 이제 9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좋게 봐야 되는데, 이 중국 소비주의 대표적인 화장품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두세 달 전부터 중소형주 위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으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좋았고요.
특히 이제 VT 같은 경우는 리들샷이라고 그러죠. 계속 오릅니다. 계속.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때 좀 매매를 했었고 요때 좀 알려드렸었죠. 요 부분에서 이 주성주 중에서 이렇게 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자, 화장품 중국 업체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올리브영이에요. 올리브영. 자, 명동에 올리브영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명동에만 올리브영이 6개입니다. 화장품 주의 가장 큰 수혜는 올리브영인데 올리브영이 상장되어 있지 않다. 누가 들고 있냐? 올리브영은 CJ라고 그랬죠. CJ가 50% 정도 들고 있고요. 이 장부 가치가 5천억으로 잡혀 있는데, 자,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거의 화장품 쪽에 거의 평정을 했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거의 3조 이상으로 평가를 좀 받는다 그래요. 만약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올리브영의 대응으로 뭘 보자? CJ를 보자인데, 자, 주가가 이렇게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 우리가 이 봄에 뭐가 있었어요? CFD 사건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모 주식 카페에서 뭐 신용으로 잔뜩 샀다가 또 떨구면서 이렇게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 CJ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CJ가 자, MSCI 이 8월 말로 편출이 됐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자, 8월 말로 편출되기 전에 뭐다? 외국인 매매 한번 보세요. 계속 다 이렇게 편출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파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뭐다? MSCI 이슈도 끝났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팔았죠. 그 다음에 8월 말로 이슈가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 소비주의 대장으로 올리브영을 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CJ 사실 2조밖에 안 되죠, 시가총액이. 근데 올리브영만 3조 정도 평가를 3조 이상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이니 프레시웨이니 ENM, CGV 다 안 좋았죠. 다 안 좋았는데 어찌됐든 음식료 쪽은 일단 좀 턴어라운드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ENM이나 CGV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찌됐든 기존에 이제 주가를 급락시켰던 이런 계열사들도 바닥을 좀 잡아가기 시작하고, 올리브영은 우리가 화장품 쪽으로는 CJ를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일이죠. 1일 날 같은 경우는 월별 산업별 이제 수출 동향이 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는데, 자, 이제 변압기 쪽을 전력기기 쪽 효성중공업 위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어떤 게 발표가 됐냐? 여기 보시면은 월별로 나와요. 여기 초고향량 변압기가 이제 효성중공업이니 뭐 효성일렉트로니, LX일렉트로니, 이 막대기를 보시면은 7월 대비 반토막이네 하고 다 던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수출 단가는 안 빠져. 그리고 8월 달은 아시겠지만은 휴가 기간이에요. 그리고 현대일렉은 2주나 휴가를 갔어요. 2주나. 효성중공업도 1주나 다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량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노이즈로 요런 것들이 빠지면 일단 효성중공업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은 요런 노이즈로 목요일날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도 싸다.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소형 변압기가 또 있어요. 이거는 고용량 변압기고, 이 소형 변압기는 8월 달에 더 늘었어요. 더 늘었어. 소형 변압기를 한 업체는 뭐다? 재룡전기. 여기도 덩달아서 금요일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기회로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자,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은 이 금리, 미 국채 금리 10년물 요거를 잘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9월 달에는 어찌됐든 시장의 패션이 좀 바뀔 거다. 반도체와
반도체,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 이런 소부장, HBM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다 파생이 좀 될 수 있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은 CJ 올리브영 대용으로 CJ를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 노이즈가 생겼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라. 네, 요 정도만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그 SBS 백발백중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질문지가 거의 한 10시 반에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같은 월요일날 오전, 하여튼 월요일날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원고도 써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매매도 해야 되니까 월요일날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그리고 이제 9월달에 9월달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거는 어찌됐든 통계일 뿐이고요. 통계일 뿐이라고 보고, 미국 증시도 사실 이제 7, 8월 달에 조정을 좀 받았죠. 금리가 이렇게 치고 나가서. 그죠? 그래서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자, 요 4.35%를 뚫고 나가면서 사실 시장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요게 어찌됐든 요 밑에서 논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의 포인트는 뭐 CPI와 FOMC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안 하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관심 좀 가졌으면 해요. 이게 PER이 확 낮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4분기까지 이 주문이 차이기 때문에 이 12개월 선행 PER이라 그러죠. 그게 30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뭐 웬만하면 제가 1월 날도 일을 하니까 웬만하면 좀 하겠는데, 방송을 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할게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이랑 어깨에 통증이 좀 심화가 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